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시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를 마치 시가 개발한 것처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창원시는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창원시. 창원시는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창원시 의원이 지난달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위해 창원시에 정책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김석규 의원이 청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검토해달라며 창원시에 넘긴 건 지난달. 한 달 가까이 답변이 없다가 창원시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제가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 내용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 의원과 창원시의 안을 비교해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청년 활동 공간 마련 등 많은 내용이 일치합니다. 창원시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례안은 김석규 의원 안 그대로입니다. 토론 자료에 올렸던 안은 김석규 의원 안 그대로 김석규 의원 안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베끼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 등에서도 의회와 시가 같은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답습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의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발파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장 주변이면 건물에 금이 간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인정하는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보상받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건물 바깥벽이 무너질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다른 집에는 창고벽에 1cm가 넘는 틈이 생겼고 방문틀이 꺼져 문을 여닫기도 힘듭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시작된 터널 발파 공사 영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터자다 보니까 이 집이 전신에 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사람의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다른 지역 터널 공사 현장 주변도 비슷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400m 떨어진 이 마을은 터널 발파 공사가 끝난 뒤 집과 창고 안팎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불만이 사실 너무너무 크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문제는 두 현장 건설사 모두 공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동은 있지만 피해 보상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균열 조사를 최종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미세하게 나왔습니다. 0.1mm, 0.1mm 보험사에서도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지난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물 피해 건수 9건 가운데 보상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정도의 피해는 집이 무너질 때나 가능한 수준이라며 보상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위헌성이 있고 경남의 선거구는 16석보다 1석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른 선거를 위한 경남도민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의석이 준 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 농촌과 비교해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정하면 경남의 의원 정수는 17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6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75살 이모 씨와 대화를 하다 경비원 이 씨가 반말을 한다며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토대로 제작된 영화 귀향이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주요 촬영지가 된 거창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관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5살의 일본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타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그렸습니다. 이 내용을 꼭 영화로 담아서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이 어떠한 고통과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싶었습니다. 정식 개봉 이틀째. 주 촬영지가 된 거창에서는 귀향을 보기 위한 관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들까지 평일 대낮인데도 객석의 절반 가까이가 채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입소문이 이어지며 개봉 24시간 만에 관객 20만 명을 돌파했고 예매율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다 사과 못 받고 가는 거 너무 그렇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늘에서도 다 사과 일본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거창구는 단체 관람을 활성화하고 촬영지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영화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역사적이나 교육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점하고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제작 기간 14년, 시민 7만 5천여 명의 성금으로 빛을 보게 된 영화 귀향.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의 양이 최고 1c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시 비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부 지역에 집중되겠고 일요일에는 경남 모든 시군에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김해 11도, 창원은 9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북서 내륙을 제외한 경남 모든 시군에 건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야간 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합니다. 산청군이 농기계 200여 대 구매비 2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동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고 100만 원의 산불 방지 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남해군이 자투리 땅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팔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올해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행복학교의 전 단계인 행복맞이학교 가운데 학년형과 동아리형 각각 30개 학교를 선정해 모두 85개의 행복맞이학교로 늘어났습니다. 행복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학교로 교육 본질 회복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 구도심에 있던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가 진주준법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 어제부터 진주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이며 이전 업무가 마무리되면 주차장과 회의실 등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이전 과정에서 주민 합의 내용인 보호관찰 대상자 집합교육은 외부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롯데백화점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 13곳이 지난해 매출 1조 원과 5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방세 납세액은 49억 원, 지역 기여사업 지출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 월 2회로 지정된 의무 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를 조사한 뒤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